안녕하세요. 권달프입니다. 오늘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조깅하러 나왔고요. 조깅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조금 길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한 하프 정도 될 것 같으네요. 5시 정도 됐는데 날씨가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오늘은 뭐 이렇게 먼지가 심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또 상쾌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자, 오늘은 좀 다른 길로 가죠. 오늘은 제가 처음 첫 풀코스 뛴 대회부터 해가지고 이번 최근에 뛰었을 때까지 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기록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변화되어 왔는지 그런 점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뛰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멋이 건달프가 어떻게 뛰었는지 무슨 관심이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기록을 추구하면서 뛰시는 분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제가 뛰어왔는지, 어떻게 또 기록들이 변화되어 왔었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앞으로 뛰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고 또 길잡이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구구절절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달리기 시작한 게 2021년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였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대략 한 뭐 만으로 치면은 4년 반은 거의 5년 되겠네요. 이제 21년도 8월이었어요. 8월 20 며칠인가 그때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5년 됐다고 보는데, 첫 풀코스를 나갔던 거는 그 뒤로부터 한 1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였거든요. 첫 대회는 그 악명 높은 대회인데 22년도 가을 공주 마라톤이었어요. 9월 달에 있었던. 제 뭐 영상들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봐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대회들을 나갔었는지.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쭉 전부 다 리스트업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대회는 공주 마라톤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달리기 시작하고 1년도 넘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그 하프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략 한 그 풀코스를 했을 때 330 정도 기량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주 마라톤 나갈 때 목표도 얼척없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330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하프로 뭐 1시간 35분 정도 이내로 뛰었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이제 부상이 막 시작되고 그럴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킬레스 건 부상이 와가지고 한참 참 시름시름 앓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통증이 엄청 심하지는 않고 해서 그 테이핑을 진짜 덕지덕지 바르고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첫 풀코스를 그렇게 나갔는데 뭐 제가 밥 먹듯이 하는 DNF를 첫 풀코스에서 DNF를 했어요. 22km 지점인가 해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 공주 코스 뛰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한 20km 지나가지고 좌회전을 딱 하면 이제 하프 해가지고 그 피니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풀코스는 직진해야 되고, 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엄청 이제 갈등을 하게 돼요. 근데 공주가 작년만 빼고는, 작년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진짜 좋았던 날씨예요. 어떻게 보면 비 왔던 게 신의 한 수였는데, 그 전에는 정말 공주가 아주 악조건인 대회거든요. 코스가 뭐 그렇게 쉬운 편도 아니고, 특별히
그 9월 중순이 진짜 애매해요. 날씨가 이게 시원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이제 9월 중순 정도 돼가지고 기온이 확확 바뀌는데 좀 선선해지지 않을 때 대회가 열리면은 거의 죽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22년도 9월 며칠이었는데 그 당시 얼마나 더웠냐면은 진짜 말도 못해요. 제가 풀코스 대회를 총 보니까 지금까지 16번을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최악의 대회였어요, 저한테는. 물론 첫풀이기도 했고. 근데 얼마나 더웠냐면 진짜 막 그 기온도 기온인데 한 30도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습도가 90도 이상 그랬거든요. 그 대회에 뛰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아주 학을 떼는 그런 대회였는데 그게 이제 잘 안 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1등 하셨던 분이 2시간 20분대 주자였던 송재영이라는 고수님이거든요. 지금은 좀 다치셔가지고 잘 안 나오시지만 어쨌든 간에 2시간 20분대 주자가 2시간 50몇 분으로 우승했어요. 그리고 서브3가 3명인가 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 여자부 우승은 3시간 30분인가? 그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극악의 그 정도의 환경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첫풀 코스를 그렇게 저는 DNF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후에 한 달 됐나? 3주인가 한 달인가 한 3, 4주 정도 했던 후에 이제 첫 완주 대회였던 춘천 마라톤을 나가게 됐어요. 춘천 마라톤. 공주에서 학을 떼고, 그래도 춘천은 그나마 이제 기온이 조금 선선해져서 제대로 뛰어야지 했지만, 그때도 이제 아킬레스건이 시원찮아가지고 겨우겨우 뛰었어요. 겨우겨우. 그런데 어쨌든 뛰긴 했는데 완주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킬레스건 상태가 완전 나쁘진 않고, 그 공주 때나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냥 간헐적으로 통증이 올라오는 정도여가지고, 또 역시 테이핑을 쭉 감고서 이렇게 뛰었는데, 사실 이제 한번 그래도 DNF지만 경험이 있으니까 제대로 뛰어야지, 완주 제대로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하프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갔어요. 그러니까 330 목표로 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프까지는 쭉 잘 갔던 기억이 나요. 신매대교, 그래 거기까지는 잘 갔어. 응원도 받으면서. 근데 이제 신매대교 지나가지고 동네 들어가서 자동차 전용도로 올라타고 아미노바이탈 이제 얻어 먹잖아요. 아미노바이탈 먹음과 동시에 곧바로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걸었어요. 거의 진짜 10km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10km 이상. 그래서 처음에는 막 330 페이서 풍선이 딱 지나가. 그 다음에는 340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서브4도 지나가고, 결국 4시간 21분으로 들어왔어요. 아, 미쳤지. 자, 3시간 반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프까지만 해도. 그런데 한 번 무너지니까 뭐 이거는 속절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4시간 21분 4시간 21분으로 첫 완주 마라톤을 그렇게 끝냈는데, 야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후반에 퍼져서 걷고 있는데 비는 미친 듯이 오지 그랬었거든요. 22년도 춘마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절치부심 절치부심 또 2주 후에 제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 3번의 풀코스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22년도에 제마는 2주 후에 나가는데, 제 춘마를 그렇게 어거지로 완주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킬레스건은 괜찮아졌는데 누구나 한 번씩 거쳐가는 그 통과의대 같은 장경인 때 증후군이 찾아온 거예요.
나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대회 뛰기, 제마 뛰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하프를 뛰어봤는데 뛰어지긴 하는데 이 무릎 옆이가 조금 아픈 것 같아. 그때는 뭔지도 몰랐지. 뭐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나서 별로 안 뛰었으니까 대회 때까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뭐 부상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제마에 딱 나갔는데 제마도 당연히 330 목표였어요. 그런데 한 3km 뛰었나? 처음에는 몸도 괜찮고 뛸 것 같더라고. 이번에는 이제 경험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참 한 3km 지나니까 그 장경인대 증후군이 무릎팍 옆에가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살. 이게 그러니까 5분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야. 아파서. 그러니까 멈출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아픈 정도는 아니고 은근히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페이스를 5분으로 못 맞추고 한 5분 15초로 떨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견디면서 그 통증을 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3km 지점 정도부터 해가지고 완주할 때까지 계속 그냥 아야 하면서 뛴 거예요. 끝까지 한 515 정도로. 그래서 완주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게 이제 3시간 40분이었어요. 아마도 그때 장경인대 증후군이 없었으면은 뭐 힘들긴 했겠지만은 330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기량은 충분히 됐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 해가 이제 첫 번째 22년도는 그렇게 공주와 춘천 JTBC를 마쳤습니다. 공주는 DNF, 그 다음에 춘천은 4시간 21분, JTBC는 3시간 40분. 많이 줄였네. 그래도 많이 DNF에서 해가지고 4시간 21분에서 3시간 10분이면 41분 줄인 거 아니에요? 엄청나잖아요? 물론 뭐 처음에는 다 원래 기량 자체가 한 3시간 30분 기량이었었기 때문에 줄였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그냥 처절하게 어쨌든 간에 완주하는 법은 배웠다 라는 뭐 경험을 그때 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제 나이가 이제 47살이었을 때요. 47살에 첫 풀을 뛴 거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제대로 이제 330을 해야겠다. 다음 동마에서 48이죠. 이제 48, 23년도 그 동마를 향해서 맹훈련을 들어가요. 나름의 맹훈련.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많이 늘렸어요. 그 당시에 한 200 정도 뛰다가 300씩 이렇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30을 반드시 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예비 대회였던 여기 청주 무심천 풀코스를 뛰었는데 3시간 19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330도 아니고 320을 그냥 돌파해버린 거예요. 연락이 뛰긴 했지. 그런데 이제 거리가 좀 짧았어요. 실제로 거리를 감안하면은 3시간 20분 뭐 간당간당 하거나 3시간 21분 요 정도 되거나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공식 기록으로는 그래도 320을 돌파했다. 즉 330을 거치지 않고 320으로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제마, 춘마 이때 330 기량은 돼 있던 거지 돼 있었는데 퍼져서 그런 거잖아요. 레이스 운영은 잘못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330 기량에서 이제 320 기량으로 올라갔다 라면 나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진 3주 정도 후에 이어졌나? 동마 23년도 동마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3시간 20분을 끊게 돼요. 그 당시에 아니다, 못 끊었다. 참 기억난다. 3시간 21분 공식 기록으로 못 끊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무심천에서 3시간 19분 그러고 나서 동마에서 진짜 메이저에서 공식적으로 320 해내야지 했는데 아쉽게도 3시간 21분 했어요. 그때 막 걷고 그래서
그래서 320을 못 한 거예요. 그때 너무 좀 좋으면서도 이제 왜냐하면 330을 공식적으로 건너뛰었으니까. 근데 320을 못 했다는 그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때부터 좀 제대로 마라톤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여름 열심히 뛰어가지고 JTBC를 이제 진짜 제대로 뛰어보자 그런 마음이 솟구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대회 접수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무조건 나갈 때였어요. 내가 원하면 뭐 동마든 제마든 춘마든 원하면 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당연히 쉽게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마 준비해가지고 제마를 뛰었는데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그 메이저 대회에서 325 안에 들어갔어요. 3시간 17분 공식 기록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320 주자가 됐구나 하는 그때 그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시간 17분 되니까 다시 이제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10분 단위로 이렇게 올라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뭐 한꺼번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서브 4 했다가 그냥 직방으로 서브 3를 건너뛴 그런 분들도 부럽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서는 것도 상당히 기분 좋고 성취감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당연히 이제 3시간 17분 다음에는 3시간 10분이겠죠, 싱글. 그래서 그 다음 해 제 나이가 이제 49이 되던 24년도로 건너가게 되네요. 24년도에 첫 대회는 24년도는 좀 대회를 많이 뛰었어요. 5번, 풀코스만 5번을 뛰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제 기록에 대한 욕심이 확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3시간 17분까지 했으니까. 싱글을 하기 위한, 그때는 서브3 뭐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싱글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싱글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기록 욕심 내지 않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그 당시. 왜냐하면 서브3는 너무 아마 아득하니까 보이지 않았거든요. 싱글은 보일랑말랑 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또 그해 이제 겨울 훈련을 동마를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추위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동마에서 이제 제마 3시간 17분 뛰었으니까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동마는. 근데 또 빠꾸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3시간 18분 그렇게 맞아요. 3시간 18분으로 먼저 이제 그 동마 뛰기 전에 대구를 나갔어요, 대구. 근데 무지하게 추웠어요. 근데 그때 더웠어. 엄청나게 더웠다. 맞아. 아닌데 저 헷갈렸어요. 맞아. 그때는 5번째 때는, 그러니까 24년도는 먼저 동마를 뛰었어요. 동마를 뛰었는데 아쉽게도 제마보다 기록이 덜 나왔어요. 그래도 3시간 20분 320은 해가지고 했는데 3시간 18분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제마보다 1분이 뒤로 빡빡한 거죠. 되게 아쉽긴 했어요, 그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어떤 훈련이 되게 체계적이지 못했고, 또 제가 이제 겨울에 취약한 것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지금은 대구가 이제 2월 달에 뛰지만 그 당시에는 4월인가 뛰었거든요. 근데 대구 대회를 나갔는데, 대구에 가서 남들은 막 덥다고, 엄청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가 이제 대구 풀코스 처음 생겼을 때 그때였어요. 근데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날씨. 따뜻하고. 그래요. 요즘에 저 아직도 긴팔 입을 때 있어요. 어제도 긴팔 입었어. 어제 그저께도 장갑까지 들고 나갔었다니까. 여차하면 끼려고. 어제는 이렇게 제가 제 추위에 취약한데, 그 대구에서 3시간 30분이 나왔어요. 3시간 30분. 되게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동마보다 그래도 12분이 이제 늦게 나온 거죠.
어쨌든 뭐 큰 욕심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아킬레스건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24년도 전반기 23년도인가? 24년도 맞네. 24년도 이제 전반기 대회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대회 저는 이제 더위에 강하니까 후반기 대회는 3번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대청호 마라톤, 여기 청원 대청호 마라톤에서 이제 훈련 겸 나갔어요. 제 목표는 이제 3시간 20분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320은 항상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싱글을 목표로 했으니까. 근데 이 대청호 코스가 악명 높잖아요. 악명 높잖아요. 거기에 코스가 힘들기로.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처음에 이제 청남대까지 갔다 오는 코스가 하프 정도 코스가 그 고저드가 엄청 숭악해가지고 거기를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 구간은 그래도 괜찮더라고. 오히려 그거 지나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완전 뭐 시골 동네에다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걷고 뭐 하고 겨우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실력이 조금은 늘었는지 그렇게 퍼지고 걷고 했는데도 3시간 31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구랑 뭐 거의 뚜이뚜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24년도 하반기 첫 풀 스타트를 끊었고, 그 후로 3주 후에인가 경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주인지 2주인지 모르겠네. 한 3주 했던 것 같아요. 3, 4주 했던. 그래서 경주를 가서 뛰었는데, 경주에서 드디어 이제 싱글, 그 목표했던 싱글에 그냥 살짝 핥혔죠. 3시간 10분 빵빵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청호에서 3시간 31분으로 그렇게 힘들게 뛰었는데, 한 3주 후에 뛴 대회에서 21분을 줄여가지고 3시간 10분 빵빵초가 나오더라고요. 야, 거기서 진짜 앞에서 PNC 앞에서 자빠지기만 했어도 싱글, 공식적으로 싱글이 될 뻔했는데 안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뭐 싱글 문턱에서 그냥 살짝 찍먹도 못했네. 찍다 말았는데, 그래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와, 내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430 페이스로 이제 풀코스를 밀 수 있는 기량까지 올라왔구나, 그런 걸 그때 당시에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다시 JTBC 마라톤을 나가게 됐는데, 이 JTBC 마라톤에서 이제 제 어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1년 반 정도 전이죠. 그 몸 상태가 절정이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49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대회를 이제 그 경주에서도 완전 거의 베스트로 뛰었기 때문에 되게 회복할 새도 없었는데, 그나마 한 2살 정도 더 먹은 지금보다는 49이었지만은 그때는 회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2주 만에. 확실히 그때랑 그 2년 차이밖에 안 되지만 회복력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차이가 엄청나게 더 나는구나,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어쨌든 간에 JTBC를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경주보다 평패를 몇 초를 줄일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서 레이스 운영을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1초, 2초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429로 가나 428로 가나 이렇게. 근데 그날 뛰어보니까 전반에 425 정도는 아니었고, 그때 427, 428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뛰다가 한 10km 넘어서는 425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까짓거 경주에서 한번 저기 근처까지 갔으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페이스로 계속 밀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끝까지 그게 버텨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마일리지가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350 이상, 350에서 400 요렇게 제가 마라톤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일리지를 많이 늘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후반에 이 밀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왔는데 3시간 6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이제 싱글을 달성하게 됐고, 그게 24년도 가을 JTBC 그해 5번째 마라톤이었습니다. 그거 찍고 나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서브3에 도전할 수 있는 기량까지 올라왔구나라는 거를 나름 느끼게 되었고, 뭐 주변에서도 이제 당연히 가자, 뭐 서브3 가자, 다 그런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온라인이든 유튜브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등 떠밀리듯 그냥 서브3 당연히 도전하는 걸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5년도 이제 25년도 우리 나이 50살 되면서 서브3를 동마에서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겨울 훈련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위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작년, 그러니까 25년도 작년 마라톤이 제일 안 좋았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3번을 뛰었는데, 작년에 3번을 뛰었는데 2번을 DNF 했고, 1번은 완전히 뒤쳐져 있으니까 기록이 오히려 빠꾸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5년도죠. 첫 대회가 대구 마라톤이었어요. 대구 마라톤인데 이 대구 마라톤이 4월에서 이제 2월로 옮겨졌는데, 그때 이제 별로 안 좋더라고. 느낌이 추운데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 2월 이제 대구에 가는데 아니나 달러 뭐 안 그래도 추운데 그 대구 마라톤 당일날 엄청 최악의 한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하 몇 도인가 그랬어. 바람도 엄청 불고. 그래서 춥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목표는 동마가 메인이었으니까 요거는 한 싱글 정도 3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잡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에너지 소모가 평소보다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훨씬, 진짜 비교도 안 되게. 그래서 하프 정도 지나니까 벌써 에너지가 다 빠진 느낌이 들어. 그래가지고 페이스는 뭐 싱글 페이스로 계속 가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29km 정도 돼가지고 그 아양교 지나기 전에 지하철 입구가 딱 보이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바로 그냥 지하철로 뛰어 들어갔어요. 진짜 아직도 그거 기억나. 그래서 들어왔더니만,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뭐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해줘가지고 그냥 공짜로 탔어요. 대구 지하철.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 하나도 아쉽거나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 너무 추우니까 이건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DNF 했고, 되고 그 다음 대회 3주인가 2주 후에 다시 이제 동마죠. 그런데 그 동마 때도 역시 또 추웠어. 미치겠어. 너무 추워 그날도. 근데 대구보다는 훨씬 덜 춥긴 했는데 어쨌든 내 기준으로는 춥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뭐 일단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그날 싱글도 못하고 3시간 11분으로 들어왔어요. 3시간 11분.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한 4달 전에만 하더라도 제마에서 3시간 6분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보다 훨씬 코스가 쉽다고 하는 동마에서 오히려 한 4분 정도 빠꾸해가지고 3시간 11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그때 상심이 크더라고요. 낙심이. 야, 이거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할까? 이제 기록 도전 뭐 이런 거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동마를 마치고 나서 이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훈련 방식으로는 이게 어렵겠다. 서브3는 그 생각이 그때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월부터 완전히 리뉴얼 진짜 모든 걸 진짜 처자식 빼고는 다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동엽 고수님 단거리 1500 막 이런 거 그런 거 영상 많이 보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진짜 마일리지 줄이고 별짓 다 하고 막 스피드 위주로만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일정 부분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체력이 올라오고 막 이런 부분은. 그런데 결국은 또 그렇게 하니까 지구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장거리에서는 기록이 오히려 퇴보를 하더라고요. 단거리 스피드는 느는데 뭐 늘어봤자 그건 뭐 5km 20분 뭐 언저리 요 정도고 오히려 10km는 더 떨어지고 막 이래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 도움은 되지만 나한테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6월 정도 되면서 마일리지를 다시 늘렸어요. 마일리지를 늘리면서 그 좀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훈련을 루틴화 해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요일 날은 인터벌, 목요일은 템포런, 토요일은 지속주나 롱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거를 5월, 6월부터 작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년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동네에서 또 이제 팀도 만들고 그 팀에 또 고수님들 계시고 뭐 2시간 40분대 고수님들. 그리고 지금은 뭐 장난 아니게 성장한 1년 만에 하프를 이번에 그 서울 마라톤에서 117을 했거든요. 117 전국에서 30등 정도 했더라고. 그렇게 그냥 급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이제 팀에서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름 체질이다 보니까 그 훈련을 여름에 같이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제말을 향해서 가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접수해서 낙방을 하는 바람에 결국 나갈 수 있는 대회가 메이저 대회가 춘마도 떨어지고 경주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전마협 부여대회로 딱 그걸 정하고서 훈련에 들어갔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그 기량이 그 전에 이제 하프도 처음으로 제가 1시간 30분을 잘 못 들어냈는데 이제 그 여름 훈련 하면서 거의 매일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도 500 이상씩 뛰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실력이 그때부터 좀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주 하프 막 이런 데 가면서 1시간 28분도 처음으로 이렇게 뛰어보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올 가을에 서브3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그때 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하프 점검주도 서브3 페이스로 지금 이 길에서 이렇게 뛰어보고 하니까 괜찮겠다. 가능하니까 반반 정도는 되겠다. 가능성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부여대회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작년 같은 경우 500m가 짧았거든요. 그래서 500m면 엄청 시간상으로 거의 2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제대로 뛰었으면은 아마 부여대회에서 서브3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부여대회를 딱 앞두고 나서 그 대회 주간에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가 진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던 감기가. 그래가지고 결국 뭐 수해까지 맞고서 대회를 뛰었지만 역시 안 되더라고. 기운이 안 나. 정말 힘들어요 진짜. 이게 감기 한번 걸려보면은 그거 그냥 뭐 조금 참으면서 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안 돼요 진짜. 감기 걸리면 이게 완전 그냥 몸이 깔아져서 안 돼. 그래서 하프까지는 서브 스리 페이스로 어떻게 갔는데 하프 딱 지나면서 이거 후반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그냥 멈췄어요. 그래서 제 16번의 풀코스 대회 중에 3번째 DNF를 그때 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회는 13번밖에 안 뛴 거네요. 근데 제가 그 과거 기록들을 쭉 훑어보니까 제가 풀코스 이상의 거리를 뛴 거는 되게 많더라고요. 30몇 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만큼은 훈련으로도 풀코스를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근데 대회는 오히려 훈련보다 덜 뛴 것 같아. 총 횟수가 16번 중에 13번 뛴 거니까 그치. 저는 풀코스를 훈련으로 더 많이 뛰었어요 대회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년 부여에서 DNF 하고 결국은 작년에는 동마 한번 상반기에 3시간 11분으로 뛴 게 마지막이잖아요. 한 번 뛴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한 번 뛰었는데 결국 기록은 퇴보해서 싱글도 안 되는 기록으로 이제 1년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허무하게 마감하게 된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 겨울부터 이제 진짜 절치부심해서 제대로 해야겠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해서 그 부여대회 끝나고 나서 그날이 11월 9일인데 11월 감기 낫고 나서 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몸 잡아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12월 1일부터 훈련 들어간 거예요. 동마 대비해서. 그러니까 12, 1, 2 세 달을 진짜 그 제가 추위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주중 훈련과 주말 훈련을 다 이어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빠짐없이. 그때 이제 마일리지는 평균적으로 450 정도, 월 450 정도 됐어요. 3달 정도를 12, 1, 2 이렇게. 그리고 나서 대망의 이제 동마를 나간 거죠. 그리고 동마에서 직전 작년 대회보다 한 12분 정도 줄인 기록으로 결국은 서브3를 하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22년도 제가 47살일 때부터 올해 26년도 51살 될 때까지 4년 동안 대략 10분씩 해마다 그냥 줄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0, 320, 싱글, 서브3 이렇게 줄여왔는데, 그러니까 10분을 줄이기 위해서 날파리 먹었다. 결국 1년이 소요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떤 분들은 뭐 1시간도 1년 안에 줄이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랬어요. 47살부터 첫 풀코스를 도전한 이 건달퍼에게는 10분의 기록을 줄이는데 딱 한 1년씩 걸렸어요. 1년씩.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서브3까지 왔고, 뭐 그러면 1년 더 하면은 뭐 2, 4구까지 가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이제는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능하면은 동마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 3주에 있었던 군산에서도 마지막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산에서도 그 기세를 몰아서 뭐 서브3 하면 좋겠지만은 그 근처나 뭐 좀 그래도 빠른 싱글 뭐 3시간 1, 2부 이렇게 나왔으면은 또 그렇게 나오기를 바랬었고 했지만 역시 사람이 이게 한번 풀어지니까 이렇게 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퇴보를 하더라고요. 3시간 6분으로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그렇게 사람이 확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퍼진 거죠. 나름의 퍼졌다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6분이 나왔다는 건 그래도 기량이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는 올라와 있는 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퍼져도 3시간 6분이구나 이런 걸 볼 때는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들 뭐 다 다르겠죠. 지금 시작하신지 뭐 언제 시작하셨는지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지금 기량대도 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놓지만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두드려 보시면은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조금씩 올라가긴 한다. 그게 빨리 올라가시는 분, 조금 늦게 올라가시는 분, 그 차이이지 뭐 부상 잘 극복하시고 피해 가시고 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올라가긴 한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10분씩은 올라가더라 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성취감을 맛보는데 상당히 그 중점을 두시는 분들에게는 여기에 조금 어떤 동기 부여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놓지만 않으시면은 분명 올라가요. 저 같은 이런 진짜 저 같은 이런 부실한 러너라도 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진짜 저는 진짜 평범한 것 이해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평범 미만이에요. 미만. 저는 직접 보면 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서브3까지는 그래도 노력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달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진 그 소질 안에서는 3달을 진짜 450씩 갈아놓고 정말로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면서 진짜 그렇게 갈아놓고 체계적으로 힘들게 훈련을 소화해 내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턱3로 되더라 라는 걸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력을 누구나 한다고 해서 다 10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풀코스 마라톤 4년간 16번을 뛰고 그 중에 DNF만 3번 한 그 모든
정보를 그 대회 기록을 이렇게 구구절절 늘어나 봤는데 아무튼 지금 저와 같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때? 8km 왔네요. 8km 8km 왔는데 오늘은 11km 정도까지 갔다가 반환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니까 금방 왔네요. 여기까지는. 날씨도 지금 좀 뿌옇긴 하죠. 그래도 공기가 그렇게 많이 덥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뛰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